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 중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된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어,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한 2002년경,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네요. 그때 한 3, 4년, 4, 5년 정도 집중적으로 시간이 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싶다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자 하자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후배하고 같이 갔었는데 후배가 영어를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막 말을 하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그러면 저는 소외가 되잖아요. 소외. 그 한모 씨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소외를 당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 친구가 후배가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4, 5년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뭐 적을 때는 뭐 6시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해서 한 4, 5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방법을 보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강남에 한 4,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AFKN 해설 강의를 하는 외국에 살다 온 한국인 강사가 계셨고, 또 다른 이제 캐나다의 한 20대 남자 강사가 이제 일반적인 디스커션 있잖아요. 토픽 중에서 좀 쉬운 토픽, 그런 이제 강의를 같이 이제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는데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걸 이제 기사화 해가지고 프린트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디스커션하고 잡아주고 그러는 이제 그런 걸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재도 이제 여러 가지 교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당시에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들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가 그 유아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하고 어른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는 경험을 해보니까 맞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가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책 선전 아니고 옛날 책이라도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이 어떤 식이냐면, 그 비슷한 이제 문장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t looks like rain, doesn't it? It looks like snow, doesn't it? It looks like a storm, doesn't it? 발음은 좀 제가 안 좋거나 뭐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It looks like sn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What would you do with the extra money? What would you do with those mischievous kids? What would you do with these books?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뒤에 말만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이 좀 늘어가지고 조금씩 외국인들 만나면 뭐 have you ever been to Japan? Have you ever been to blah blah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 Why don't you read that book? Why don't you watch the movie?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죠. 일본어 배울 때도, 니혼이 이따 코토가 아리마스까? 한국어는 이따 코토 아리마스까?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그 언어가 계속 늘어나가잖아요. 그게.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반복적으로 어른이 돼서는 무조건 반복하는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터디 모임에 많이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YMCA, 종로에 YMCA, 그리고 또 종로에 이제 직장인들 상대로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모임.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모임도 직장인들 주 위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디스커션 주로 했던 게 뭐 많죠. 뭐 주로 하는 게 낙태, 그리고 개고기 찬반 논쟁, 그리고 각종 문화 이슈, 그리고 한국 정치, 남북 관계,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또 정치 이야기하면 진보와 보수가 엇갈리죠.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약간 보수적인 분하고 논쟁을 하게 되고, 미국 정치 이야기들, 뭐 투표 시절이든 미국 대선 시절이 오면 또 이런 이야기 좀 하게 되죠. 누가 좋으니 하면서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외국인들이 간혹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있는데 외국인들이 없고 자국민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래도 뭐 대부분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고 그래야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못 배우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 언어라는 게. 그 다음에 이태원에 이제 우드스탁인가? 거기서 이제 외국인 클럽인데 거기서 외국인들과 이제 만나가지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어떤 우리는 이제 모임이 어떤 모임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토픽을 나눠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끝나면은 무대에 나가가지고 이제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이제 영어로 된 시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캐나다에서 온 한국에서 이제 교수하는 분도 있고 음유시인 시를 쓰면서 이제 술을 드시면서 시를 쓰는 외국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제 그 영어 강사 한국에서 영어 강사하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다양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영어 모임에서 제가 한두 분 정도 연애를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임이 되면은 연애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된 점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영미 소설을 번역했는데요.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2000 몇 년이었나? 2003년이었나 뭐 4년이었나 아무튼 꽤 됐습니다. 아무튼 그때 강주현 선생님이 이제 번역 작가 양성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분한테서 받으면서 이제 일거리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찰리 첸 시리즈를 한 권 정도 번역하고 홈즈 또 번역하고 기타 뭐 기도서도 좀 번역했던 것 같고 한 몇 권 번역하고 나와서 이제 제 독자적으로 번역을 한 게 이제 이거는 H.G. 웰즈 타임머신 쓴 분 있죠. 그분이 모로 박사였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빅4 미스터리는 이제 풍자출이인데 이분은 이제 본격 순문학 하는 분인데 이스라엘 장일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밀실출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골든 에이지 미스터리는 이제 옛날 1900년대 전후로의 이제 소설들 중단편 소설 제가 묶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총체적으로 한 15권 정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2010년을 지나면서 동시녹음을 하게 됐는데 동시녹음 저는 뭐 딱히 선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 정보들이 외국에 뭐 커뮤니티 같은 게 있거든요. 사이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장비 이야기, 녹음 요령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영어로 잘하니까 이제 이걸 다 하고 습득하고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일하게 했던 다른 녹음 기사들보다 제가 좀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영어에 대한 고급 정보에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각종 정보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데 제가 취미로 이제 K-팝 리액션 영상을 좀 보거든요. 이제 서양인들, 외국인들이 이제 영어로 리액션하면 거기서 재미있게 그냥 들으면서 보고 그러는데 이런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필요한 정보들 각종 정보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관련 정보라든지 기타 등등 뭐 가령 컴퓨터 관련 신기술, 인공지능이나 뭐 기타 등등 관련 정보나 문서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인공지능 국내 미번역 영어 영미 소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필요할 경우에 좀 읽어보는데요. 국어로 된 소설보다 영어로 된 소설이 한 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사전도 좀 찾아봐야 되고, 물론 사전을 안 찾아봐도 대개는 이제 뜻을 하도 많이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 영어책을 보다 보니까 뜻은 되게 아는데, 그래도 잘 애매한 거나 잘 모르는 거는 좀 사전을 좀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5배 이상 느려지겠죠. 그래도 이제
국내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어떤 소설이나 중요한 정보를 저만 똑딱 알고 있으면 그 기분이 좀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 제가 이제 컴퓨터 전공인데 C 언어를 예전에 취미로 C 언어 코딩을 좀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파이썬이 좀 유명해져 가지고 딥러닝 할 때 이제 파이썬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C봇이라고 C를 쓰는 로봇인데 LSTM 트랜스포머까지는 안 쓴 것 같은데 이제 그 직전에 트랜스포머 직전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알고리즘으로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C를 쓰는 봇을 하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어요. 완전히 어디 내놓을 만한 건 아니고 그냥 프로토타입 원형 개발 원형 정도 그런 개발하고 그런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죠.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이제 외국 정보들이 과학이나 철학에도 요즘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 논문들 인터넷에서 보고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하는데 영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좀 빠르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뭐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엔간하게 제 필요한 선에서는 다 걸고오고 이해하고 뭐 혼자 독해하고 분석하고 읽고 이런 게 되니까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번역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번역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꽤 있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한 8년 했거든요. 전업으로 8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저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은 연애 이성관계입니다. 뭐 이거는 저도 진짜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좀 많고 상대방을 배려를 못 해줘가지고 가끔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해도 뭐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죠. 예, 오늘 이야기는 한 요 정도로 적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뭐 언어를 공부하시든 뭐 미술을 공부하시든 소설 쓰기나 이런 창작을 공부하시든 아니면 어떤 특수한 기술을 공부하시든 뭐 재미있는 걸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